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8월 23일 금요일 아침 김지원입니다. 어제가 바로 에너지의 날이었습니다. 이 낭비되는 에너지를 줄여서 환경을 살리자는 의미의 날인데 이 전기 에너지의 소비를 줄이는 데 있어서 에너지 효율 등급만큼 중요한 것도 없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가장 먼저 살펴보는 부분 중 하나가 에너지 효율 등급 표시인데요. 이와 관련된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부터죠. 고효율 가전을 구입할 경우에 정부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해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모든 가구가 대상은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가구, 장애인 등의 가구가 우선 대상이라고 합니다. 네. 내년부터는 전체 가구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냉장고와 세탁기 등 10개 항목이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에너지 효율 1등급 사양을 선택을 하면 구매 비용의 10%를 환급해 주는 겁니다. 오늘부터 10월 3일까지 구매한 제품에 한해서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알아봅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오늘 절기상 처서인데 이 처서답게 좀 선선해지면서 이 낮 더위도 물러가는 건지 오늘과 주말 날씨까지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더위가 그치고 가을을 맞이한다는 절기 처서입니다. 이 절기에 맞게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함이 감돌겠지만 낮에는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대전의 한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자외선도 매우 강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빈틈없이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좁혀지는 곳이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한낮에 천안 28도, 세종 30도, 공주와 대전 30도로 전망됩니다. 당진 28도, 태안 29도, 보령 29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고요하게 일겠고요. 바람도 약하게 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교차는 점점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해졌고 한낮 더위가 아직 우리를 좀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후텁지근하다는 느낌보다는 그래도 좀 이렇게 습도가 많이 낮아졌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맞아요. 참 지난주까지만 해도 우리가 덥다 그렇죠. 입에 달고 살았는데 이 절기가 참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처서에 비가 내리면 곡식이 있는 쌀독에 곡식이 준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부터가 가을볕에 곡식이 익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남들 다 휴가 갈 때 휴가도 못 가고 우리 농민들은 논밭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풍성한 수확으로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여름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거든요. 네. 다들 뭐 휴가도 떠나셨고, 아니면 휴가 못 가고 일하신 분도 많이 계신데 올여름 다 덥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유독 올여름에 무슨 캉스 이게 유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름의 끝자락 가족 여러분의 여름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2019 여름 사용 설명서 덕분에 즐거웠어라고요.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받으셔도 되고요. 혹은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사진 사연 쉽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소식을 전해드리는 문화 나들이입니다. 네. 요즘 뭐 여러 분야에서 이 퓨전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뭐 음식만 보더라도 서양의 낯선 음식이 우리 고유의 맛을 만나서 색다른 맛을 선사하기도 하잖아요. 네. 이렇게 음악에서도 퓨전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걸 흔히 크로스오버라고 부르는데요. 대중음악과 클래식이 만났고요. 국악과 서양 음악이 절묘하게 어우러졌습니다. 화려한 퓨전 음악이 있는 곳으로 문화나들이 떠나보시죠. 클래식이 퍼커션으로 표현되고 국악이 서양 악기와 호흡한다.
이번 주말 익숙한 듯 또 다른 느낌으로 음악적 변신을 시도하는 퓨전 공연 소식이 우리를 기다린다. 두 퓨전 음악 그룹의 통통 튀는 음악 이야기를 만나보자. 문화예술도시 대전. 그 상징과도 같은 곳으로 퓨전 음악이 울려 퍼질 예정인 두 공연장. 바로 대전 예술의 전당과 대전 예술가의 집이다. 대전 예술의 전당 원형극장에서 야외 공연을 준비 중인 아티스트는 대전 지역을 기반으로 해 전국을 무대로 활동하는 국내 유일의 퓨전 퍼커션 밴드 폴리. 각기 다른 음악적 색깔을 가진 멤버들이 모여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연주하는 팀이다. 폴리라는 팀은 만들어진 지 17년 정도가 됐고요. 저희가 처음에 만들 때 다양한 악기와 다양한 음악을 연주하기 때문에 고민 끝에 저희가 폴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폴리라는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다중에 아니면 합성을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클래식 음악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장르로 보여주다 보니까 학교 같은 곳에서나 이제 교육적인 목적으로 저희가 좀 초청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보통 가요나 아니면 팝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새로운 음악 세계를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 곳에서 저희를 초청을 해서 또 이런 악기와 이런 음악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으면 저희 팀이 초청이 돼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키보드, 베이스 기타, 색소폰, 그리고 드럼, 마림바, 라틴 퍼커션으로 구성되어 폴리만이 낼 수 있는 화음을 아낌없이 쏟아낸다. 저희는 일단 6명의 멤버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중에 베이스 기타라는 악기는 그 음악에 이제 묵직한 저음을 잡아주면서 그 음악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또 저희가 하고 있는 음악이 클래식 음악을 편곡을 해서 연주를 하는데 6명에서는 사실 그런 사운드를 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건반이라는 신디라는 악기를 통해서 오케스트라 사운드를 내주고 또 라틴이라는 독특한 음악의 장르의 악기와 또 마림바와 색소폰을 이제 주 멜로디로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럼은 이제 비트를 쳐주는 역할로 해서 6명에서 조합을 이뤄서 클래식 음악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폴리는 2003년부터 공연 무대 활동을 이어오며 거침없는 음악적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무대에서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공연을 펼치겠다는 멤버들의 초심 역시 이어지고 있다. 저희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제 음악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라 생각하고 올라왔고요. 꿈을 펼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들 오늘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올라오는 장소입니다. 그들은 대중 앞에서는 묘한 설레임과 긴장감을 즐기며 음악으로 그 희열을 내뿜는다. 그리고 그들이 뿜는 생생한 소리는 관객들의 희열로 돌아온다. 내일 공연은 클래식 곡 이외에도 영화 음악과 가요, 팝 음악 중에 유명한 것들을 저희가 같이 편곡해서 클래식 곡과 함께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저녁 8시니까요. 토요일 저녁 8시 여러분들 가족과 함께 오셔서 즐거운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전 예술가의 집 누리홀에서 만날 수 있는 아티스트는 우리 음악을 보다 쉽게 느끼게 해주는 팀이다. 정겨우면서 흥겹고 또 신선한 느낌을 담은 다채로운 무대를 구성하는 이들은 바로 퓨전 국악밴드 에이도스다. 2016년에 일렉트릭 오케스트라와 국악의 눈맞춤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양악기, 국악기랑 같이 공연을 하게 됐는데 국악기랑 서양악기는
음역대의 제한 때문에 같이 하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전자악기가 어느 정도 맞춰주면은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걸 알고서는 그 후부터는 더 이렇게 같이 음악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악과 서양 음악이 갖는 음악적 본질을 그들만의 소리로 다시금 표현하며 노력의 시간을 차곡차곡 쌓아왔다. 다양한 무대와 6번의 정기 공연에서 그 에너지를 쏟아왔고 이번 주 새로움을 더한 또 한 번의 정기 연주회를 갖는다. 정기 연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년 동안 음악 활동하면서 저희가 이제 이뤄놓은 성과라든지 새로운 창작곡 혹은 새로운 컨셉으로 편곡한 곡들 위주로 보여드리는 무대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뭐 이틀 가고 5-6일이 넘어가니 나열인 사람들은 독특한 감성의 향기를 덧입힌 에이도스의 7번째 정기 연주회 별가락 살롱. 기존 곡들에 대한 새 단장, 새로운 시도 등 지금껏 이룬 작업의 결과물이 공개된다. 그들이 추구하는 음악 세계의 축소판으로 풍성한 무대를 꾸며내며 차별화된 곡조, 별가락을 전할 예정이다. 작년에 정기 연주를 하고 연습을 하던 와중에 저희가 이번에는 서양적으로 한번 느낌을 살려서 가보면 좋겠다 해서 별가락 살롱이라는 이번에 정기 연주를 준비했는데요. 별가락 살롱이라는 뜻은 별가락은 특별한 가락이라는 그런 뜻이고요. 살롱은 약간 서양의 카페 같은 느낌으로 이번에 서양 소프라노 정진옥 선생님을 모셔서 더 살롱에 어울리는 그런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에이도스 멤버들뿐 아니라 객원 아티스트도 함께하는 정기 연주회. 퓨전 음악이라는 장르의 특징을 살려 또 다른 반전을 시도한 기획도 준비했다. 무대에선 국악 소리꾼의 노래뿐 아니라 성악가 정진옥의 음색이 국악과 어우러지는 특별함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요즘 시대에 맞춰서 이러한 노력들이 좀 국악을 더 살리고 클래식을 더 이렇게 좀 쉽게 다가가는 그런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팀들이 이렇게 젊은 팀이라 보면 안 되는 게 없어요. 해보자 이런 마인드가 참 너무 좋고 좀 더 이 대전에서 또 그 국악을 퓨전 국악을 좀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랑받는 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팀원들이 직접 편곡과 작곡에도 적극 참여해 국악에 기반을 둔 고간에서도 에이도스만의 스타일을 만들어내고 있다. 저희 팀 퓨전국악밴드 에이도스는 기존에 알려져 있는 민요나 판소리를 재해석하여서 젊은 감각으로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하였고 저희 팀만의 색깔을 듬뿍 담은 연주곡도 창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이도스의 음악적 색깔입니다. 장르에 대한 고집과 편견은 내리고 예술에 대한 소신과 집념을 간직한 음악가들. 크로스오버 뮤직을 통해 대중의 호응을 최대치로 올린다. 하나의 틀에만 갇힌 음악이 아니라 여러 세계의 음악을 고루 소화해내는 퓨전 공연 무대를 기꺼이 즐겨보자. 네, 젊은 감각으로 빚어낸 새로운 예술을 만나봤습니다. 분명 그 아는 곡인데 네. 들어봤던 곡인데 저렇게 바꾸니까 색다른 느낌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뭔가 여름밤과 참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이번 주말에 직접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퍼커션 밴드의 공연은 토요일, 내일이죠. 오후 8시에 대전 예술의 전당 원형극장에서 열리고요. 국악밴드 공연은 마찬가지로 내일 오후 7시 30분 대전 예술가의 집 누리홀에서 마련된다고 합니다. 네,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이 퓨전 음악의 매력에 푹 빠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부산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이 가족 여러분, 올 여름에 이 음식 다들 드셔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더위를 한 방에 날려주는 음식이죠. 바로 이 물회. 이 부산에 가면 이 독특한 재료로 만든 이색 물회들이 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적인 폭염이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연일 폭염특보에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볕더위였습니다. 아, 덥다. 더워도 너무 더운 이 무더위에 한숨이 절로 나오신다고요? 찜통 같은 더위에 입맛 뚝 떨어져 오늘은 뭘 먹어야 하나 고민되신다고요? 땀 흘린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영양은 물론 집 나간 입맛을 돌아오게 할 시원함과 특별함을 동시에 잡은 이색물회 만나러 가보시죠. 시원함을 찾아 첫 번째로 찾은 곳은 바로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한 고깃집? 아니,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여긴 그냥 고깃집인데요? 시원함아, 어디 있니? 아니, 사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더워가지고 시원한 거 찾으러 왔는데 뭐 다 고기네요. 뭐 시원한 건 없어요? 시원한 거 있습니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더위에 지친 자들이여, 여기로 다 모여라. 내가 너희에게 시원함을 주리라.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살얼음 육수 위로 신선한 재료를 푸짐하게 올려주고 이 집만의 비밀병기 홍두깨살도 힘을 보태서 무더위로 지친 손님들의 마음까지 시원하게 풀어줄 무려 1등급 한우 육회물의 완성이요. 와, 아니 이게 육회 비빔밥 같은데 물회라예요. 어머, 사장님 잠시만 와보세요. 네. 아니 여기 고깃집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지금 물회인데 어떻게 이 물회랑 육회랑 이렇게 같이 나오게 된 거예요? 고깃집이지만은 여름철 같은 경우는 날씨가 덥고 들어왔을 때 손님 입맛을 조금 더 돋우면서 뭔가 좀 그런 게 없을까라는 생각에 요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 근데 진짜 보기만 해도 시원해 보이는데 맛이 과연 어떨지. 육회가 입에서 진짜 사르르 녹네요. 여기 보시면 오이, 배 이런 일반적인 물에 들어간 재료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육회랑 따로 놀지 않고 이게 다 모여가지고 깔끔해요. 전혀 느끼하지 않아요. 진짜 시원하다. 이게 밖에 너무 더워가지고 밥도 싫고 입맛 딱 떨어졌을 때 딱 이거 하나 먹으면 원기 회복이 될 것 같아요. 물회 먹을 때 면사리 다들 드시잖아요. 이 육회물회에 면사리까지 먹으면 한 끼 식사로도 든든합니다. 이게 이 더운 날, 이 폭염 경보 막 이런 거 떨어지는 날에 고기는 먹고 싶은데 더운 불판에서 어떻게 그걸 땀 흘리면서 또 먹어요. 딱 그런 사람들이 시원한 이 국물도 먹고 고기도 먹고 딱 그러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든든하고 시원하다. 이제 가을이 오나? 왜 이렇게 뜨거워? 더워. 시원한 데 없나? 해치. 사장님. 너무 더운데 시원한 거 한 그릇만 주세요. 많이 덥죠? 제가 이 안에다가 물을 준비한 아니 사장님, 특별한 물회라더니 그 특별함 어디 있나요? 물이 났습니다. 아니 이게 왜 여기 들어가요? 일단 드셔보십시오. 맛이 끝났습니다. 아니 사장님? 아니 물에 이게 들어간다고요? 신선한 채소들과 싱싱한 해산물, 그리고 사장님만의 특별 양념으로 만든 육수까지 시원한 바다의 끝을 보여주는데요. 근데 너가 왜 거기서 나와?
유행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그걸 보고 우리 물에도 콜라보가 됐을 때 어떤 맛이 날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의 고소함이랑 우리 야채랑 물의 육수의 새콤달콤함이 또 잘 어울려지더라고요. 이제 말로 뭐라 설명할 수 없는데 일단 드셔보시면은 다들 만족하시고 가셨어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어서 와요. 아보카도 물에는 처음이죠. 시원함과 비주얼까지 확 사로잡은 아보카도 물에 나갑니다. 아니 이게 지금 물에 와 이 그릇이 어항 같아요. 어항. 바다를 한가득 여기 빡 담아놓은 것 같아. 이 비싸고 좋은 게 다 들어가 있네. 물에 가장 핵심되는 육수를 먼저 먹어볼게요. 오, 와, 제 얼굴보다 더 크지 않아요? 육수부터 너무 맛있어서 이 그릇 통째로 삼켜버릴 뻔했어요. 매운탕 딱 먹으면 되게 얼큰하고 시원하잖아요. 아 이거 속까지 이렇게 쭉 내려가서 쫙 시원하게 퍼지는 느낌이에요. 자, 이번엔 주인공 아보카도를 만나볼 차례죠. 삼합, 아보카도, 회, 채소 이렇게 딱 삼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 아보카도가 그냥 느끼하거나 버터 맛이 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육수랑 어우러져서 되게 부드럽게 넘어가요. 물의 시원함과 아보카도의 담백함, 이 조합이 떡볶이와 계란을 함께 먹을 때처럼 아주 기가 차더라고요. 질리지도 않고 끊임없이 들어가는 마성의 아보카도 물회. 특별한 이색물회 검증 완료. 오늘 밖에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시원해지려고 이렇게 시원한 물회를 또 먹어봤는데요. 날이 더워도 제 안에는 가을이 벌써 찾아온 것 같아요. 또 밖에 나가면 덥겠죠? 깊어져가는 여름의 끝자락, 막바지 찜통더위가 계속되는 요즘 무더위는 날리고 입맛은 돋궈줄 시원함을 찾는다면 속까지 얼려주는 시원함은 물론 새로운 궁합으로 여러분의 취향을 저격할 시원한 물회로 입맛은 살리고 더위는 날려버리세요. 네, 이 물회에 들어가는 재료가 이렇게 다양했네요. 네. 특히 육회 물회, 어떤 맛일지 궁금한데 들어보니까 그 한우 1등급 네. 홍두깨살만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식감이 참 쫄깃쫄깃하면서도 시원할 것 같은데 꼭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네, 엄청 맛있을 것 같은데요. 예. 특히나 요즘 또 아보카도 좋아하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아보카도에다가 물에 올리고 채소까지 듬뿍 올려서 먹는 와. 물회 삼합도 진짜 맛있을 것 같습니다. 여름이 가기 전에 꼭 한번 맛봐야겠습니다. 자, 부산에서 온 소식 잘 봤습니다. 네, 음주한 다음 날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혼자 진단하는 경우도 많은데 과음해서 그런 거야, 아니면 대장이 약해서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섣부른 자가 진단이 큰 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증상들이요, 췌장염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흔하지 않아서 병원을 찾는 시기도 늦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췌장염에 대해서 오늘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소화기내과 전재혁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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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췌장암이 무서운 암이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이 췌장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먼저 이 췌장이 어떤 기관인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췌장은 이자라고 불리는 장기로 췌장은 위와 척추 사이의 후복강에 위치해 있습니다. 췌장은 소화를 담당하고 있는 장기입니다. 췌장은 성인 췌장의 무게는 80g, 길이는 약 10에서 20cm 정도로 커다란 혀가 옆으로 길게 누워있는 모양으로 복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췌장의 머리는 12지장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네. 사실 췌장암이나 췌장염, 이렇게 췌장과 관련된 질환들은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요.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네.
췌장이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로는 소화를 분비하는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외분비 기능과 당이 몸 안에 올라갔을 때 당을 조절하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능이 있습니다. 내분비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면 당뇨가 발생하고요. 외분비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면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낭종질환, 양성종양 그리고 췌장암이라고 불리는 악성종양이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 췌장암이라고 진단을 받고 나서 5년 생존율이 매우 낮다 이렇게 들은 바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췌장암 어떤 분들에게 잘 나타날까요? 네, 췌장암은 약 60대에서 70대에 주로 발생하는 암으로 2016년 자료에 따르면 남녀 모두 9번째로 발생하는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흡연, 당뇨 등이 주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으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는 췌장염입니다. 급성 췌장염에 걸린 후에 관리를 잘 한다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술을 드시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만성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고요. 네. 그 이후에 관리를 잘 하지 못한다면 빠르면 40대에서 50대 사이에 췌장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췌장염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급성과 만성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급성 췌장염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급성 췌장염은 5가지 이상의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음주, 담석, 그리고 중성지방의 상승, 그리고 종양, 복부 손상, 그리고 약물 등에 의해서 다양한 원인으로 췌장의 간질에 부종이 발생하고 췌장의 괴사가 발생하는 췌장의 급성 염증 질환입니다. 급성 췌장염은 급성 간질성 췌장염과 급성 괴사성 췌장염을 나눌 수 있습니다. 급성 췌장염 초기에 췌관에 손상을 입으면 췌장 내 액체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췌장 주변에 액체가 발생할 수 있고요. 간질의 부종이 발생하면서 췌장 내부, 외부에 액체가 고이는 것이 급성 간질성 췌장염입니다. 급성 괴사성 췌장염은 췌장염 초기에 매우 심한 괴사가 세포가 죽는다는 말인데요. 네. 괴사가 발생해서 췌장 주변에 심한 액체 조류가 발생하게 되고요. 이 액체 조류는 아까 말씀드렸던 급성 간질성 췌장염과 다르게 이 액체 조류 내부에 다량의 괴사 물질이 위치하게 돼서 급성 괴사성 췌장염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급성 췌장염이 생기면 대표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먼저 나타날까요? 네. 등으로 방사되는 심한 윗배의 통증이 지속될 때 췌장염을 의심하셔야 합니다. 통증은 이 명치 부위에서 시작돼서 등으로 뻗치듯이 아프고요. 담낭 내 돌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담낭염, 당관염 같은 황달과 복통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췌장염이 의심돼서 병원에 방문하시면 병원에서는 혈청 아밀라제, 리파제 검사를 시행하고 복부 CT나 초음파 등의 검사를 시행하여 급성 췌장염을 진단하게 됩니다. 급성 췌장염 환자 중 5명 정도의 환자는 내시경적 치료가 필요하고 대부분 수액 치료로 호전이 되며 원인을 교정하면 재발하지 않습니다. 네. 사실 뭔가 이상 증세가 느껴질 때 병원을 찾게 되는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급성 췌장염이 있을 경우에 복통이 일어난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느끼는 복통과 어떤 좀 차이가 있는 건지 환자가 그거를 좀 인지할 수 있는 건지 이 점도 궁금하네요. 네. 예. 복통의 양상에 아까 말씀드렸던 윗배가 아프면 등이 같이 아픈 등으로 뻗치듯이 아픈 통증이 있는데 이 통증의 양상은 무릎을 구부리면 통증이 완화가 되고요. 몸을 쭉 피면 통증이 악화돼서 똑바로 누울 수 없는 통증의 양상이 관찰됩니다. 아, 그런 특징이 있군요. 네. 이 급성 췌장염을 일으키는 원인들도 궁금한데요. 음주 외에도 또 다른 원인들이 있을까요? 급성 췌장염의 첫 번째 위험인자는 담석입니다. 담낭 내에 있는 담석이 문제를 일으켜서 총강관, 총담관으로 내려오게 되면 담도염을 유발할 수 있고요. 그 돌이 췌관까지 내려왔을 경우는 췌장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담낭 내 돌이 담관염이나 췌장염을 유발할 확률은 1년에 1에서 4% 정도입니다. 담낭 내에 돌이 많거나 돌의 크기가 클 경우에 췌장염이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급성 췌장염의 두 번째 위험인자는 음주입니다. 다량의 음주를 하였을 경우에 췌장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급성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연구에 따르면 남자의 경우 소주를 하루에 4잔에서 7잔,
여자의 경우는 하루에서 3잔 이상 마셨을 경우, 지속적으로 마셨을 경우 췌장염의 발생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지만 이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음주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다량의 음주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은 추후에 만성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 담석과 음주로 인한 췌장염 발생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위험 인자는 없을까요? 네. 중성 지방이 상승하게 되면 또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은 들어본 적이 많으시겠지만 중성 지방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성 지방은 콜레스테롤과 다르게 음식 유무에 따라 빠르게 상승하고 감소하게 되고요. 삼겹살 등의 기름진 음식을 섭취했을 경우에 빠르게 상승하게 됩니다. 과다하게 상승된 중성 지방은 췌장의 리파즈에 의해서 분해가 돼서 다량의 유리 지방산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 유리 지방산은 췌장의 선방세포와 그리고 모세혈관에 손상을 주게 돼서 췌장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렇다면 이번에는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급성 췌장염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췌장염이 진단이 되면 충분한 수액을 공급하고요. 감염이 의심되면 항생제를 처방을 합니다. 항생제를 처방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열이 나고 감염이 계속될 경우에는 약 4주 정도 지나서 복부 CT를 시행을 합니다. 복부 CT에서 벽계사와 가성낭종이 관찰될 경우에는 우리가 이 액체에 대해서 적절한 배액을 시행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뭐 가성낭종, 뭐 배액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네. 예, 좀 더 보충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예. 조금 전문적인 치료이긴 하지만 이 가성낭종과 벽계사에 대해서는 배액술을 시행하는데요. 네. 이 피부를 통해 관을 삽입하는 경피적 배액술과 내시경 초음파를 통해 내시경으로 관을 삽입하는 내시경적 배액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 환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년간 매일 술을 드셨던 40대 남자 환자분이었습니다. 이 환자분은 복통을 동반한 급성 알코올성 췌장염으로 입원을 하였고 중환자실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열이 지속되어 약 4주 후에 CT를 시행을 하였고 CT상 췌장의 머리 쪽 그리고 간의 우측 그리고 대장의 우측에 다량의 괴사성 췌장염, 그러니까 그 벽괴사가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 피부의 우측을 통해 관을 2개를 삽입을 하였고요. 약 2달 정도 지나서 CT를 시행을 하였을 때 이 벽괴사에 다량의 벽괴사가 많이 감소하였고 약 한 달 정도 후에 관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건 내시경 초음파인데요. 내시경 초음파를 의한 내시경적 배액술은 최근에 시행하는 치료로 내시경 초음파를 이용해서 진단뿐만이 아니고 치료까지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는 60대 남자 환자분으로 일주일에 3회 이상 수십 년간 술을 드셨던 환자분이신데요. 이 환자분은 앞에 환자분보다 더 심했는데 중환자실 치료까지 받으시고 혈액투석까지 받으시면서 돌아가실 뻔한 분이신데요. 항생제 치료를 열심히 하고 약 4주 정도 지나서 CT를 시행을 하였을 때 위가 보이지 않을 정도의 약 15cm의 커다란 액체 저류가 관찰이 되었고 그 액체 저류에 대해서 내시경 초음파로 관찰을 하였습니다. 이 액체 저류를 내시경 초음파로 관찰한 후 위를 통해 붉고 뾰족한 바늘을 삽입하여 액체에 가이드와이를 삽입을 하였고요. 그 부위를 확장시킨 후에 스텐트라고 불리는 관을 위를 통해 삽입을 하였습니다. 약 4주 정도 지나서 CT를 시행을 하였고요. 이 15cm의 큰 액체 저류는 5cm 미만으로 감소하였고 환자분은 식사를 하실 수 있어서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아무튼 그 벽괴사라는 건 벽에 괴사가 일어난 걸 말하는 걸 거고 네. 가성낭종이라고 하는 거는 뭘까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둘 다 내부에 액체가 있는 건데요. 네. 가성낭종은 이렇게 물이 끈적끈적한 물이 아니고 이렇게 뽑으면 쉽게 잘 나오는 그 일반적인 액체고요. 네네. 벽괴사는 이 액체 내부에 괴사가 있어서 끈적끈적해서 잘 안 나오는 특징이 있어서 좀 치료가 더 오래 걸립니다. 아, 그런 차이가 또 있군요. 네. 예. 자, 이렇게 급성 췌장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만성 췌장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이라고 하니까 왠지 고질병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드는데요. 정확히 어떤 질환일까요? 예, 만성 췌장염은 진행성의 췌장염증 및 섬유화를 특징으로 하는 췌장의 비가역적인 염증 질환입니다.
비가역적이란 말의 의미가 참 어려운데 이것은 네. 우리가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술을 지속적으로 마시게 돼서 급성 체형염에 걸렸을 때 술을 그만 마시게 된다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지만 이 환자분께서 술을 계속적으로 드신다면 만성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성 췌장염의 임상 특징은 처음에는 급성 췌장염과 비슷하게 비슷하나 시간이 진행될수록 췌관 내부에 석회화라는 게 생기고요. 췌관의 협착 그리고 왜곡이 발생하고 췌장 실질의 위축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만성 췌장염의 가장 큰 원인 역시 술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술 자체는 만성 췌장염의 원인은 아니지만 술을 지속적으로 마셔 급성 췌장염이 여러 번 걸리면 만성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위험 인자입니다. 그리고 흡연 그리고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자가 면역 질환과 유전 등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참고로 우리가 췌장염 환자가 오면은 많은 환자분이 원인을 모를 때가 있는데요. 그 환자분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을 때 대부분 흡연을 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환자 그런 연구를 통해서 흡연이 만성 췌장염의 중요한 위험 인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세 번째 위험 인자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자가 면역이라는 거는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이 췌장의 건강한 세포를 해롭게 보고 잘못 공격하는 것이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네 번째로는 유전이 있는데요. 드물게 유전자의 변이로 인해서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전적인 말씀하시니까 그럼 가족력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가족 중에 췌장염이 직계 가족 중에 2명, 3명 이상 발생한 적이 있다면 전문의와 상담해서 유전자 검사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어쨌거나 흡연이나 음주도 우리 건강을 해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만성 췌장염은 어떤 방법으로 진단이 이루어질까요? 네, 만성 췌장염은 CT 등의 검사에서 췌장에 석회화가 있거나 우리가 대변을 보았을 때 둥둥 뜨는 지방변이 있거나 당뇨가 있을 때 진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증상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가 많지가 않아서 본인이 좀 만성 췌장염에 의심이 되면은 꼭 전문의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근데 그 만성 췌장염의 치료 아무래도 그 급성보다는 이 만성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치료가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 먼저 드는데 어떤 치료법들이 있습니까? 네. 우리가 만성 췌장염에 걸린 환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게 첫 번째는 통증, 두 번째로는 소화 불량과 지방변입니다. 예, 통증이 심할 경우에는 췌관의 머리와 몸에만 석회가 되었을 경우는 ERCP라고 하는 내시경을 통해서 관에 있는 돌을 빼주거나 이 관에 스텐트를 삽입을 하면은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너무 심하고 췌장의 머리, 몸, 꼬리에 모두 석회가 있을 경우는 내시경 치료가 어려워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네, 수술적 치료라고 하면은 그거를 떼내야 된다는 말씀일까요? 췌장을? 췌장을 절제하는 건 다 아니고요. 예. 췌장에 배액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을 하되 췌장을 다 절제하지 않고 부분 절제하면서 췌관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수술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그런데 혹시라도 췌장염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합병증이 또 일어날 수도 있을 텐데 합병증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네, 간단히 앞에 말씀드렸지만 급성 췌장염의 합병증은 췌장 주변에 물이 차는 가성낭종과 벽개사, 그리고 만성 췌장염의 합병증은 통증, 그리고 소화불량과 지방변이 있고요. 이 만성 췌장염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은 추후에 췌장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모든 질환이 그렇겠지만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거, 건강관리 평소에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할 텐데요. 췌장염을 예방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췌장염의 예방법은 3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이 조절입니다. 비만과 과체중이 되지 않도록 적당량의 식사를 하고 기름진 음식을 줄여야겠습니다. 두 번째 예방법은 운동입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유산소 운동을 30분 이상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방법은 금연을 하고 폭음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근데 그 췌장염, 저는 평소에 이런 좀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 췌장 질환
발견을 했을 때는 이미 좀 많이 악화된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평소에 우리가 건강검진이라는 걸 받는데 일반적인 건강검진에 있어서 이 췌장 질환을 이렇게 쉽게 바로 발견할 수는 없는 건지 예,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사실 췌장 질환이 모든 환자분께서 췌장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 건강검진을 했을 때 복부 초음파를 많이 시행하는데 그때 췌장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네. 췌장암에 걸린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췌장염을 앓은 과거력이 있었을 때 췌장을 더 의심을 해서 검사를 받으셔야 하고요. 네. 꼭 모든 환자분들이 췌장을 검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건강검진으로는 발견하기 어렵고 또 따로 이 췌장에 대한 검사를 받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럼 위험군에 속한다면. 네. 그런데 그 젊은 사람도 이 위험군에 속한다면은 이 일찌감치 검사를 받아보는 게 필요할까요? 아니면 일정 중년 이후에 또 위험군인 분들이 검사를 받아보는 게 중요할 건지 네. 이 점도 좀 말씀해 네. 주시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췌장 질환에 걸렸는지 가족 중에 걸린 분이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예. 또 중요한 건 당뇨입니다. 당 조절이 젊은 사람도 당뇨 환자가 많은데요, 요즘엔. 네네. 잘 조절이 되었던 당뇨가 갑작스럽게 악화되었을 경우엔 이 암에 의해서 췌장 질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췌장염이나 그래서 그 당뇨가 갑자기 악화되었을 경우에는 꼭 췌장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아, 나이에 상관없이. 네. 예. 그런데 급성 췌장염에 걸렸을 때 정말 자칫하면 바로 사망으로 이를 수 있다 이런 무서운 얘기도 들었거든요. 실제로 그런가요? 제 환자 중에 사망하신 분은 사실 없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환자분은 환자분이 거의 그 기도 삭간이라고 기도를 삭간하고 투석도 받고 혈압도 우리가 수축혈압이 60 이하로 떨어지면서 정말 돌아가실 뻔했는데 다행히 사셨고요. 드물게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아무튼 이 췌장 질환 환자 뭐 임상에서 많이 지금 만나고 계실 텐데 좀 우리 가족 여러분에게 이 췌장 건강에 있어서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 점도 좀 해주시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복통이 원인 모르는 복통이 있을 때 꼭 의심을 하고 병원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작년에 제 환자 중에 산모가 있었는데요. 이 산모는 총 4번 임신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임신을 하셨을 때 임신 중기에 복통이 있었지만 그냥 좀 참고 넘어가셨는데요. 네 번째 임신하셨을 때 너무 복통이 심해서 우리 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본 결과 급성 췌장염을 진단할 수 있었고요. 이 환자분은 유전과 그 임신이 복합돼서 발생한 매우 드문 경우였습니다. 그러므로 원인 미상의 복통이 지속될 때는 꼭 참지 말고 병원에 방문하셔야겠습니다. 근데 임신 중이었는데 이렇게 췌장염이 발견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치료를 바로 해도 되는 건가요? 네,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액 치료. 충분한 수액을 공급하면 약 100명 중에 95% 이상이 좋아지기 때문에 다행히 그 환자분도 내시경적 치료 필요 없이 수액 치료가 호전이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러니까 원인 모를 복통이 있을 때는 무조건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건강톡톡 오늘은 췌장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40대 후반인데요. 건강검진 항목에는 췌장 검사가 없습니다. 췌장 검사를 하려면 어떤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몇 년에 한 번씩 받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앞에 말씀드려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모든 환자가 췌장염 검사, 췌장 검사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등이 아프고 등이 같이 아프면서 명치 부위가 지속적으로 아팠을 때 꼭 검사를 받으셔야 하고요. 이전에 췌장 질환에 걸렸거나 아니면 췌장 질환에 과거력이 있거나 가족 중에 췌장암에 걸리신 분이 2분 정도 있다면 꼭 검사를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과거력과 가족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꼭 모든 환자분께서 췌장 검사를 받으실 필요가 없어서 저는 건강 검진할 때 초음파를 받는 것을 우선 일반적인 분들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네. 일반적인 초음파로 어떤 이상 징후는 좀 발견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일반적인 복부 초음파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을 주로 보지만 췌장도 어느 정도 볼 수 있어서 너무 비만이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관찰이 가능하고 비만인 환자분들은 우리가 초음파를 하시는 분들이 불안전 검사라고 하시는데요. 그럴 때는 추가적으로 검사를 고려하셔야 되는데 그런 환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위험군에 속하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될까요? 네. 특히 췌장 물혹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꼭 병원에 방문하셔서 CT 등의 검사를 고려하셔야 하는데요.
이 췌장 물혹이 추후에 암이 된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네. 제 환자들 중에서도 췌장 물혹이 있는 환자가 많고요. 췌장 물혹이 있거나 만성 췌장염이 있던 분들은 꼭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뭐 1년에 한 번 정도인가요? 뭐 6개월에 한 번 정도인가요? 네, 췌장 물혹이 만약에 계속 커지고 3cm 이상의 크기로 커지고 내부에 암이 의심되는 초기 증상이 있다면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로 좀 빨리 보고요. 네. 그렇지 않다면 대부분 1년 이상 간격을 두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자, 술을 마시고 난 후 가끔 복통과 설사가 있습니다. 보통 하루 이틀 그러다 마는데 급성 췌장염은 며칠 정도 복통이 이어져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걸까요? 네. 급성 췌장염의 복통은 사실 통증의 지속 기간보다는 양상인데요. 이 윗배가 계속 아프고 등이 같이 아픈 양상이 또 지속적으로 아픕니다. 아팠다 안 아팠다 하진 않고 수시간 동안 계속 아프고 몸을 구부리면 통증이 완화되고 폈을 때 통증이 악화되는 양상이 있다면 의심을 하셔야 하고요. 기간보다는 짧은 기간에 계속적으로 아픈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특징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이런 복통이 이어진다 하시면 반드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췌장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불면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소화기내과 전재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봅니다. 강연아 기상캐스터. 네, 어느덧 가을의 두 번째 절기 처서를 맞이했습니다. 보통 이맘때쯤 여름 더위가 그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이 예부터 처서가 지나고 나면 모기잎이 삐뚤어진다고 표현할 정도로 공기가 차가워지는 시기입니다. 이 절기에 맞게 아침 공기는 선선함이 감돌고 있는데요. 하지만 낮에는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대전의 한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자외선도 매우 강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빈틈없이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한낮에 천안 28도, 공주 30도, 세종과 대전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진 28도, 홍성 29도, 부여 30도로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고요하게 일겠고요. 바람도 약하게 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교차는 점점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진 사연 함께 볼 텐데요. 여름 사용 설명서 덕분에 즐거웠어 라는 주제로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하나씩 보시죠. 0795번님, 올여름 집에서 가까운 서산 종합운동장에서 여름을 잘 보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무료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더 많이 갔고 참 좋아했습니다. 내년에 또 만나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 물속에서 거의 아이들이 이 여름을 보냈군요. 그러니까요. 시원하게 잘 보낸 것 같습니다. 예. 3478번님, 올여름에는 박물관 캉스를 했습니다. 8월 초에 가족과 함께 미국 워싱턴에 있는 박물관 투어를 했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자연사 박물관입니다. 대전에도 여러 박물관이 많은데 네. 박물관 나들이 강추합니다. 네. 좋은 곳 다녀오셨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여기 가본 적이 있는데 정말 웅장하면서도 와.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특히 아이들이 굉장히 신기해하면서 좋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예. 박물관 캉스 좋네요. 그럼요. 예. 4670번님. 자, 이번 여름 유독 바빠서 휴가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큰 마음 먹고 장만한 쿨매트 덕분에 열대 없이 시원하게 보냈습니다. 베개가 있는 거 보니까 이 위에서 주무셨나 봐요. 그렇죠. 예. 쿨매트 와. 휴가를 톡톡히 보셨군요. 궁금한데요, 얼마나 시원한지. 9801번님, 올여름 제주도로 놀러가서 맛집 탐방을 했습니다. 이색 먹거리로 눈 호강, 입 호강 제대로 힐링하고 왔는데요. 네. 또 가고 싶어요. 그래요. 이렇게 음식 나오면은 특히 여성분들 먼저 사진 사진부터 찍어요. 찍죠. 맞아요. 예. 제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젓가락 먼저 꽂았다가 혼납니다. 예, 혼났습니다. 예. 자, 4443번님. 나의 여름은 스테이케이션이었습니다.
열대야를 이겨보고자 밤에 자주 집 근처 유원지에서 버스킹 공연, 분수쇼도 구경하면서 더위를 식혔습니다. 덕분에 이 여름 시원하게 잘 넘겼습니다. 와, 분수쇼까지. 그래요. 열대야를 제대로 이겨내셨네요. 네. 8857번님, 2019년 여름은 맛있게 먹고 즐겁게 놀고 또 먹고 올해 우리 가족 여름 이용 백서 잘 먹고 잘 쉬었습니다. 네. 이제는 운동도 시작해야겠죠. 예, 시작하시면 좋죠. 먹고 놀고 했으니까 이제 운동 시작해 보시는 것도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0656번님, 물에도 물놀이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안전이 최고죠. 바닷가, 계곡, 수영장에서 즐거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여름아, 덕분에 즐거웠어. 와, 물놀이 많이 다니셨네요. 그래요. 이 여름 우리에게 다양한 물놀이 거리를 선사해 주죠. 네. 0180번님, 가을로 가니까 곤충 소리, 새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우리 남편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아름다운 여름을 보내고 있답니다. 남편의 작품. 야, 따로 뭐 어디 미술관 가실 필요 없이 집에서 이런 작품들을 보면서 여름을 나셨다는 말씀인데 행복하시겠습니다. 네, 예. 게다가 솜씨도 엄청 좋으시네요. 그러니까요. 예. 자, 이렇게 오늘도 많은 가족 여러분이 사진 참여해 주셨는데 올 여름 덥다 했지만 그래도 알차게 또 건강하게 보내신 것 같아서 저희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세 분께 행운을 전해드리죠.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2019 항공우주특별전이 9월 1일까지 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시실에서 열리고요. 보문산 숲속의 열리드마크회가 오늘부터 25일까지 보문산 숲속 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대전 국제 와인 페스티벌도 오늘부터 25일까지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이어집니다. 쉼, 문화와 함께 축제는 25일까지 대전 엑스포 시민광장에서 펼쳐집니다. 미국의 유명 아티스트 테리 보드의 Eat, Play, Love 전시가 30일부터 9월 29일까지 당진 문예의 전당 전시관에서 계속됩니다.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그리고 우리 가곡 공연이 31일 오후 5시 천안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행사 축제와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딧불이가 셀 만큼 청정 지역으로 손꼽히는 서천군 흥림 1리. 마을 경관 사업으로 심기 시작한 해바라기가 이제 축제를 열 만큼의 마을의 명물이 됐다고 하는데요.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 참가한다는 흥림 1리 어르신들. 신바람 나는 이분들 만나러 월요일에 떠나볼게요. 네, 주말을 앞둔 금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다들 열심히 달려오셨을 텐데 네. 그런 내 스스로에게 어떤 격려, 위로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네, 토닥토닥 한번 해보세요. 그래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가족, 친구, 연인에게도 수고 많았다. 이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을 위해서 좀 여유를 찾는 그런 충전할 수 있는 주말과 휴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